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주식 재무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재무상태표는 원래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재무상태표를 읽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이거를 읽고 편집해서 올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이거는 내일로 미루고요. 오늘은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5월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담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6월달에 이제 첫 방송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제가 펀드를 올렸습니다. 펀드를 올려드렸는데 펀드를 관심을 전혀 안 가져가지고 제가 주식 재무상태표를 바꿨는데 이제 벌써 1000명이 되었고요. 1200명이 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늘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뭐 소위 전문가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전문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요. 이 시장은 주식 시장은요. 전문가라고 감히 얘기하기에는 일단 깊이가 너무 깊어요. 우리가 흔히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죠? 그럼 이 주식 시장은 우리가 흔히 생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생물은 속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 속도 생물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길 사람 속을 모르는 건데, 여기에는요, 이 주식시장에는 한 사람의 마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10명, 1000명, 10,000명, 뭐, 심지어는 수백만 명의 마음이 한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전문가라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이 전문가분들은 이론적으로는 전문가가 맞겠죠. 그렇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감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저는 전문가냐? 절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절대 저를 전문가라고 제가 이때까지 처음에 방송할 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는 똑같은 주린입니다. 그냥 단지 제가 읽어드리는 이런 재무상태표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수도 없이.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은 이 부분을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는 이 재무상태표는요.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는 게 꼭 정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분석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차트도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소위 말하는 그 전문가들이 차트 읽어주는 것도요. 차트를 보는 것도 결과값이 다르게 나와요. 그게 이 주식시장인 겁니다. 현재 공매도가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래도 12개 시장 조성자들은 아직까지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전격적으로 만약에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불러올 파장은 어떻게 되느냐? 절대 공매도 뜰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공매도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1년 안에 지금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공매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시고요. 그리고 미리 겁을 먹고 시장을 지금 도망을 가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죠? 이제는 공매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매도는요. 없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파는 게 공매도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상승을 했는데 이 시점이 10,000원이었다. 요 시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없더라도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빌려와가지고 먼저 매도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10,0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주식을 빌려와서 일정 수수료를 내겠죠. 그리고 이 공매도는요. 빌려왔으면요. 모든 주식은요. 빌리게 되면 이자라는 게 붙어요. 그죠? 우리가 신용을 쓰더라도 이자는 붙잖아요. 그죠? 일정 부분에 이자는 붙습니다. 자, 요렇게 공매도를 치고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이 만약에 8,000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그러면 한 20%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20% 하락했을 때 공매도를 친 세력들은요. 여기에서 이제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이 주식을 갚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의 차익이 생기죠? 2,000원의
차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공매도예요. 간단하죠? 이게 공매도입니다. 그런 공매도를 매도를 칠 때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이 만원에 매도를 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호가 높은 금액에 매도를 쳐야 됩니다. 그러면 1100원에 매도를 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에 매도를 치는데 주가를 하락을 끌고 오느냐? 하루에도 그 순간 한 10% 15%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는 불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게, 자,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찌라시가 만약에 임상에서 실패를 했다. 그런 게 나오면 주가 하락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팔기 바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빌려와가지고 공매도를 치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은 빌려줍니까? 안 빌려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빌려줍니다. 공매도를 같이 치고 내려올 수 있어요. 이런 찌라시가 나오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한테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만원에서 숏 포지션을 취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숏을 쳤는데 8,000원이 되어가지고 매수할 때는 이걸 이제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숏 커버링. 커버링을 쳐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커버링을 이거는 필히 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매도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내려와서 꺼진 것들이 멘탈이 받쳐준다? 라고 하면 커버링은 당연히 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매집을 같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매도 잔고는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매도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로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매일매일 이제 요거는 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HTS에서 항상 우리가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달 거를 지금 예로 시로 지금 가지고 왔는데 최근 한 달 동안 삼성전자가 무려 300억 정도가 공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새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거의 8만원대 지금 초반에서 지금 계속 움직인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금액에서 지금 공매도를 300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금액보다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공매도를 친 것들은요, 위험률이 따르죠. 상승하면 얘네들은 손실이잖아요. 그죠? 왜? 지금 만원에 사가지고, 83,000원에 내가 공매도를 쳤는데, 만약에 9만원이 돼. 그러면 한 주당 7,000원씩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갚기 위해서 숏 스퀴즈를 해야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17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지금 현재 공매도 잔고 수량,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잔고가 얼마 정도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숏커버링이 좀 빨리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 잔고 금액이 남아있는 양만큼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손실이 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서 빨리 갚아야지 손실이 적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 1200억 정도가 지금 공매도 잔고 수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갚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이자가 있어요. 이자.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 공매도가 잘못된 거는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는 제가 앞전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지만 저는 동시호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매도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이거 기한 설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불합리적인 게 조금 커버가 되지 않느냐. 공매도 지금 공매도를 치고 나면 갚는 기간을 조금 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 1개월이면 1개월 이렇게 정해주면 개미들이 우리 같은 이 개미들이 좀 대응을 하기가 좀 좋을 텐데 이거 이자만 내고 있으면 천년만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자가 높느냐? 이자가 높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셀트 1조 1000억인데 차트 보시면요, 아직 받쳐주고 있어요. 그죠? 지금은 완전 지금 박스 자리 지금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죠? 요 부분만 지금 꺼져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 36만원에서 지금 내려온 거는 29만원이고요. 실제로 지금 아직도 공매도가 한 달 새, 이 사이에
공매도가 지금 날라와 있습니다. 요때 공매도가 날라 있는 것들은 지금 손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자 내고 있어야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 지금 셀트에서 만약에 호재거리가 만약에 나와가지고 이 강성주주들, 셀트리온 강성주주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 강성주주들이 만약에 뭐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500만 원씩만 셀이 담아버리면요. 상승 끌고 올 수 있죠.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요. 주주들이 결집을 잘해야 돼요. 이 주주 결집을 잘해야지 단순히 나와가지고 여기 단타 쳐가지고 좀 먹고 나간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의미가 없겠죠. 공매도 날라오면 도망가기 바쁘겠죠. 이 주주 결집이 잘 돼야지 공매도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요번에 이제 게임스탑 같은 게 그런 반란을 일으켰죠. 그죠? 그래서 숏스퀴즈가 일어났고, 그리고 기관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죠?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5월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요. 첫 번째, 저는 제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고 가십시오. 첫 번째, 고평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종목들이 분명히 타켓이 되겠죠. 1차적인 타켓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시장 평균 퍼보다 높은 업종들이 타켓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 부분에서는 이건 조금 약한데, 사실 이제 신용장구가 높은 것들, 이 부분들도 타겟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뭘로 평가를 해야 돼요? 추세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거를 기본적 분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 분석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셔야 되겠죠. 저는 이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면서 제 방송 구독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가십시오. 제 방송은요, 기본적 분석에 철저합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항상 성투하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재무상태표들이 미래 수익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건 항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 멘트 하나 지금 남겨놓은 거는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언제든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에 초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주식을 하면서 오늘 제 방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방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 방이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주식이 정말 재미없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이유는요, 존버를 하더라도 혼자서 존버를 하면요, 그건 고통이 되고요, 함께 존버를 하면요, 나름대로 존버할 맛이 납니다. 왜? 서로서로 힘이 되거든요. 그렇게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언제든 저한테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